어머님 또 다리에 지나셨어요? 여기 종아리가 완전히 뒤틀렸어요. 제가 지금 마사지 해드릴게요. 아이고 미안하다. 또 깨웠네. 그날도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윤지영, 32살, 결혼 3년차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는 1년 반쯤 됐습니다. 남편 회사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셨고 제 일도 이해해 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가 다리에 쥐가 난다며 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한데 좀 주물러 줄래? 처음엔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시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종아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10분, 20분, 때로는 30분씩. 아이고, 이제 좀 나은 것 같다. 고맙다. 천만에요,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새벽 2시쯤이면 어김없이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지영아, 또 다리가.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는데 아침 9시 출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은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4시간밖에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병원 가봤자 돈만 나가지. 그래도 매일 이러시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 내가 이렇게 주물러주면 금방 나. 병원은 무슨. 저는 약국에 가서 마그네슘을 샀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리쥐에는 마그네슘이 좋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다리쥐 나는데 좋대요. 시어머니는 영양제 통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이런 거 먹으면 뭐해? 돈만 버리는 거지. 아니에요. 이거 효과 좋다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마사지나 잘해줘. 영양제는 식탁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 알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에도 점심 먹고 나서도 자꾸 눈이 감겼습니다. 윤대리 괜찮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건강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네, 어머님. 저녁은 뭐 먹을래? 김치찌개 끓일까?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래. 고맙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씻고 나면 밤 11시쯤 됐습니다. 이제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2시에 깰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새벽 2시 5분. 똑똑똑. 지영아, 미안한데. 네, 들어오세요. 이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다리쥐가 매일 나시는데 병원 좀 모시고 가봐. 엄마가 병원 싫어하시잖아. 당신이 마사지 잘해주면 되지. 나도 회사 다니는데 매일 새벽에 깨면 힘들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해? 저는 뭘 더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지영아, 오늘따라 더 심하네. 저는 1시간 넘게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잠들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팀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대리, 자료 준비는 다 했죠? 네, 여기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케팅 전략은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윤대리,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오늘 프레젠테이션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당신답지 않았어요.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좀 하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네. 저녁은? 저 먼저 좀 쉴게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3시, 4시, 5시. 저는 결국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엔 괜찮으셨어요? 응. 아, 그냥 참았어. 네. 당신 피곤해 보이길래 그냥 혼자 주물렀지. 그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주물러서 나을 수 있으면 왜 매일 저를 깨웠을까요?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 친구분한테 들었는데 우리 엄마 요즘 많이 외로워하신대. 네. 내가 지방에 있으니까 집에 당신이랑 둘이만 있잖아. 대화 상대가 필요하신가 봐. 그런데 그게 다리쥐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핑계였을 수도 있다는 거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왜? 혹시 외로우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제가 어머님이랑 시간을 더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다리쥐 나신다고 저를 깨우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아니야. 어머님, 정말 다리에 쥐가 나서 그랬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새벽 2시에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영아 미안한데. 어머님, 저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어머님, 제 말 들어보세요. 괜찮아. 내가 참을게. 어머님,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새벽에 깨면 저도 힘들어요. 외로우시면 말씀하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럼 왜요?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었어. 당신이 날 걱정해주는 게 좋았어.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SHORTS CUT.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30분씩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셨고 실제로 다리쥐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마그네슘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그쪽? 제가 뭐 이상한 거 사드렸겠어요? 그렇지. 새벽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정말 다리에 쥐가 났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기꺼이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내가 참을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고맙다, 지영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뀐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신 거예요. 동네 노인정에 나가시고 탁구도 배우시고. 오늘 탁구 모임 있어서 저녁 늦을 것 같아. 네, 어머님. 즐겁게 다녀오세요. 저녁은 당신 알아서 먹어. 냉장고에 반찬 있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따로 살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나 여기 좋아. 지영이랑 같이 살고 싶어. 정말요? 응. 지영이가 나한테 딸 같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어머님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내가 미안했던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예전에 매일 새벽에 널 깨운 거. 진짜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 이젠 괜찮으시죠? 응. 덕분에.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참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그냥 계속 새벽마다 일어나서 마사지만 해드렸다면 아마 저는 회사를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더 나빠졌을 거예요. 서로 원망하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덕분에 시어머니도 솔직해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다리에 쥐도 거의 나지 않으세요. 가끔 나시면 당신이 알아서 처치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힘드실 때만 저를 부르십니다. 지영아, 미안한데 오늘 좀 심한 것 같아. 네, 금방 갈게요. 그럴 때면 저는 기꺼이 달려갑니다. 이젠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이 되니까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든 순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솔직함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또 다리에 쥐 나셨어요? 응. 이거 봐. 여기 이 종아리가 완전히 뒤틀렸어. 제가 지금 마사지 해드릴게요. 아이고, 미안하다. 또 깨웠네. 그날도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윤지영, 32살. 결혼 3년차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지는 1년 반쯤 됐습니다. 남편 회사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죠.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계셨고 남편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우리랑 같이 가자.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셨고 집안일도 도와주셨습니다. 지영아, 출근하고 와. 저녁은 내가 해놓을게.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집에서 혼자 있으면 심심해. 고마웠습니다. 일하는 며느리를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부럽다. 시어머니 복 터졌네. 근데 그게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 똑똑똑. 지영아, 짜니? 네. 어머님.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리를 절뚝이며 서 계셨습니다. 미안한데 다리에 쥐가 나서 좀 주물러 줄래? 아, 네. 들어오세요. 침대에 앉아서 시어머니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여기요? 응, 거기. 아이고, 시원하다. 10분쯤 지나자 나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응, 고맙다. 푹 자라. 네, 어머님도 편히 주무세요. 처음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리에 쥐도 나고 그러니까. 근데 다음날 밤에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2시 5분. 똑똑똑. 지영아. 또 다리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쯤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는데 아침 9시 출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깨서 1시간씩 마사지를 해드리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또 1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4시간밖에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버틸만 했습니다. 2주차부터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윤 대리, 이 기획안 괜찮아요? 팀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 회의 때 말한 거 반영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팀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윤 대리, 요즘 좀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오늘 중으로 다시 작성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서 모니터를 켰는데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밥 차려줄게. 앉아있어. 시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김치, 계란말이.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했습니다. 당연히 피곤했죠. 매일 새벽에 깨우시는 분이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머님, 왜?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 왜? 다리에 쥐가 매일 나시잖아요.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시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병원 가봤자 돈만 나가지. 그래도요?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 내가 이렇게 주물러주면 금방 나. 병원은 무슨. 대화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다리쥐에 좋은 영양제 있나요? 마그네슘 드셔보세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마그네슘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다리쥐 나는데 좋대요. 시어머니는 영양제 통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이런 거 먹으면 뭐해? 돈만 버리는 거지. 아니에요. 이거 효과 정말 좋다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마사지나 잘해줘. 그게 더 좋아. 하지만 어머님. 알았어. 나중에 먹어볼게. 영양제는 식탁 한쪽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한 알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영양제는요? 아, 깜빡했네. 나중에 먹을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총 2달째였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 똑똑똑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에도 점심 먹고 나서도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 대리,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제 책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 자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무실에서 조는 건 처음 보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따 3시 미팅 자료 준비는 됐죠? 네, 거의 다. 거의요? 지금 2시 50분인데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 2시 50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됐어요. 제가 할게요. 윤 대리는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팀장님, 건강관리 좀 하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팀장님은 돌아서 가셨습니다. 저는 책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찍 왔네. 네, 오늘 일찍 끝나서요. 그래, 저녁은 뭐 먹을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똑똑똑. 지영아, 저녁 됐어. 나와서 먹어. 네.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일어났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회사 일이 힘들어. 네, 조금요. 그래도 밥은 잘 먹어야지. 안 그러면 몸이 더 안 좋아져. 시어머니의 말씀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피곤한 이유를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시는 거겠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씻었습니다. 밤 10시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깰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몸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2시 5분. 똑똑똑. 지영아, 미안한데. 네, 들어오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또 다리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기계적으로.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내 손은 좋아.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참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젊은 사람이 피곤하면 안 되는데. 마사지를 20분쯤 했을까요? 이제 괜찮은 것 같다. 고맙다, 지영아. 네, 편히 주무세요.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다음날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왜? 어머님 다리쥐가 매일 나시는데 병원 좀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병원 싫어하시잖아. 당신이 마사지 잘해주면 되지. 나도 회사 다니는데 매일 새벽에 깨면 힘들거든. 여보, 듣고 있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이해? 응.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거야. 조금만 참아줘. 나한테 참으라고. 그래. 내가 곧 본사 발령 신청할게. 조금만 기다려. 그게 언제인데? 몇 달 안에 될 거야. 몇 달? 저한테 몇 달은 너무 길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알아.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저는 뭘 더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2시. 똑똑똑. 지영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윤대리, 잠깐 올래요? 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윤대리, 요즘 업무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요?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일이라면 말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업무에 지장이 가는 건 문제예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잖아요. 그거 당신이 맡기로 했는데. 제가 잘하겠습니다. 정말요? 지금 상태로는 솔직히 걱정돼요. 괜찮습니다.
꼭 잘하겠습니다. 팀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믿어볼게요. 대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밤 11시까지, 12시까지, 1시까지 자료를 거의 다 만들었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50분, 10분 후면 시어머니가 오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3분, 똑똑똑, 역시나였습니다. 지영아, 네, 들어오세요. 이날도 20분 넘게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아.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잠든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30분을 더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9시 20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팀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실망한 눈빛. 그날 오후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클라이언트 3명, 우리 팀 팀장님과 부장님.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윤지영 대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중간부터 제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케팅 전략은 죄송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다음에 뭘 말해야 하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윤대리 괜찮아요? 팀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어들이 뒤죽박죽 섞였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자료를 다시. 됐습니다. 부장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대리는 나가서 쉬세요. 하지만 나가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접니까? 이게 저란 말입니까?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윤대리, 무슨 일이에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줘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휴가라도 쓰세요. 지금 상태론 안 돼요.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윤대리. 팀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한 번 더 이런 일 생기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네. 건강관리 좀 하세요. 제발. 그날은 정말 길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모니터만 쳐다봤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왔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네. 저녁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내가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괜찮아요. 방에서 쉴게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으실까봐.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지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목이 메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 힘들어. 뭐가?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깨운다는 것,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것. 엄마는 한참을 들으시더니 그래도 시어머니시잖아. 조금 참아야지. 엄마도 그래. 나이 드신 분이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야. 이해해줘야지. 엄마, 나 진짜 한계야. 지영아, 결혼이 원래 그런 거야. 참는 거야. 엄마, 끊을게. 지영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조차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걸까요? 새벽 2시가 되기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어주지 않기로. 2시 3분. 똑똑똑. 지영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짜니. 계속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노크 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푹 잤습니다. 몇 달 만에 제대로 자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불렀잖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깊이 자서.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 출근할게요. 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그날은 업무가 잘 풀렸습니다. 머리도 맑았고 집중도 잘 됐습니다. 윤대리, 오늘은 괜찮아 보이네요. 네, 어제 푹 잤더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번 주 자료 작성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안 계셨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들어왔어? 네, 저녁 드셨어요? 혼자 먹었어. 보통은 같이 먹자고 하셨는데. 아, 네. 그럼 저도 먹을게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있던 반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필요한 말하지 않고 대본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조용한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나 물 좀. 네.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받아 들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시려나? 오실까 안 오실까? 2시가 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2시 1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2시 30분이 지나도 노크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실로 나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엔 괜찮으셨어요? 혼자 주물렀어. 네. 당신 깨우기 싫어서 혼자 주물렀어. 그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주물러서 나을 수 있으면
왜 그동안 매일 저를 깨웠을까요? 어머님, 혼자도 되시는 거였어요? 당신이 안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지. 이제부터 그럴 거야. 당신 편하게 자.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출근 안 해? 늦겠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응,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네. 당신이 요즘 엄마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하시던데. 내가. 응. 어제 새벽에 엄마가 불렀는데 문도 안 열어줬다며. 그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셨겠어. 여보, 나도 사람이야. 매일 새벽에 깨면 힘들다고. 그래도 엄마시잖아. 조금 참아줄 수 있잖아.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네. 지영아, 왜 이래? 결혼하고 사람이 많이 변했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한계에 다다른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다리 좀 주물러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 끊을게. 지영아, 잠깐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윤대리, 이번 기획안 정말 좋아요. 이거면 충분히 통과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네요. 이 상태 유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잘해줘. 제발. 엄마가 많이 외로워하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외로움. 시어머니가 외로우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문득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역시나 반찬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없는데요. 제가 마트 다녀올까요? 당신 먹을 거 당신이 알아서 해. 네. 나는 내 거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섭섭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간단한 식재료들. 제 것만.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씻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오실까요? 아니면 오지 않으실까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2시 1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도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이틀째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조심스러워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푹 잤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도 잘 풀렸습니다. 팀장님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윤대리, 요즘 정말 좋아요. 이대로만 쭉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시어머니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인사.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 당신이 먼저 좀 풀어줄 수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러시는 거잖아. 이해해줘. 여보, 나도 지쳤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지영아,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언제까지? 내가 곧 본사 발령 신청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그게 언제인데? 빠르면 2달, 늦어도 3달 안에는. 그때까지 이렇게 살라고.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2~3달. 그게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저한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탄 냄새였습니다. 어머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냄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냄비 태우셨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안하다. 냄비를 보니 바닥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다가 이렇게. 그냥 라면 끓이다가 깜빡했어. 깜빡하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알았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괜찮으세요? 뭐가? 그냥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나는 괜찮아. 당신이나 잘해.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괜찮으신 걸까요? 혼자 계시는 게 정말 괜찮으신 걸까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노크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실로 나갔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냥 잠이 안 오더라. 시어머니의 눈 밑에도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보시는 게. 병원은 무슨. 괜찮아. 하지만 출근 안 해? 늦겠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회사에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미정아, 나 상담 좀.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미정이는 한참을 듣더니, 지영아, 그거 시어머니가 우울증일 수도 있어. 우울증? 응.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고 관심받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보셔야지. 정신과 상담이라도. 시어머니가 병원 가시려고 하지 않으셔. 그럼 남편한테 얘기해서 모시고 가야지. 남편은 지방에 있어서. 그래도 이건 심각한 문제야.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우울증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왔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친구분들 안 만나셨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 노인정은요? 가기 싫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 한다. 그날 밤 남편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다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본인이 직접 와서 모시고 가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문자 봤어.
응. 엄마가 정말 그렇게 심각해? 내 눈엔 그래 보여. 아,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 정말? 응. 엄마 모시고 병원 가볼게. 고마워. 미안해, 지영아. 내가 너한테 너무 짐을 많이 지웠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주말이 됐습니다.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오, 우리 아들. 왔어.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밝으셨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영이가 잘해주는데. 그래요? 지영이가 엄마가 요즘 좀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그런 적 없어. 나 멀쩡해. 저를 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다는데?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병원 한번. 내가 괜찮다는데 무슨 병원이야? 돈 버리는 거지. 하지만 어머님, 됐어. 나는 안 가. 그날 저녁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들 앞에서만 그런 거야? 평소엔 정말 안 좋으셔. 그래도 본인이 괜찮다는데 억지로 병원 모시고 갈 순 없잖아. 그럼 어떡해? 일단 내가 더 자주 연락드려 볼게. 그리고 당신도 좀 더 신경 써줘. 나도 신경 쓰고 있어. 알아. 미안해. 그냥 조금만 더 힘내줘. 남편은 그날 저녁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와 둘이 남았습니다. SHORTS 그날 밤 새벽 2시 오랜만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지영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미안하다. 오늘따라 다리가 너무 아파서. 괜찮아요? 앉으세요.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뭐가? 그냥. 혹시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말씀해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워? 네. 나 정말 외로워.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아들도 지방에 있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어머님, 그래서 당신한테 자꾸 의지하게 됐어. 미안해. 어머님, 외로우시면 말씀하셨어야죠. 어떻게 말해? 며느리한테 외롭다고 어떻게 말해? 시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당신도 힘든 거. 어머님,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 얼굴이라도 봐야 하루가 버텨졌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둘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달라져야 해요. 응, 병원 가보셔야 해요.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 뭘 해주겠어?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약도 있대요. 우울증 약. 내가 우울증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전문가한테 한번 보여드려야 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알았어. 가볼게. 정말요? 응. 당신 말대로 해볼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하셨습니다. 나 미친 사람 아닌데 왜 정신과를 가? 어머님, 요즘은 다들 가요. 마음의 감기 같은 거예요. 한 번만 가보세요. 제발요.
결국 시어머니는 따라오셨습니다. 상담을 1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나오셨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좋으시더라.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 다행이에요. 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셨어. 먹어보래. 네, 꼭 드세요. 응.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약을 드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나아질까? 당연하죠. 천천히 나아지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매일 저녁 30분씩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근데 오늘 옆집 아줌마가 와서 같이 차 마셨어. 와, 정말요? 좋으시겠어요? 응. 오랜만에 수다 떠니까 좋더라. 자주 만나세요. 그래야겠어.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지영아, 나 내일 노인정 가볼까 해.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거기서 탁구도 배운다고 하더라. 나도 배워볼까? 당연하죠. 운동도 되고 친구도 사귀시고. 그래, 한번 가봐야겠어. 다음날 시어머니는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셨을 때 표정이 아주 밝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 사람들도 다들 친절하고 탁구도 재밌더라. 다행이에요. 내일도 가야겠어. 그러세요. 그날 밤 새벽 2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영아, 미안한데 다리가. 네, 들어오세요. 종아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래. 약 먹고 상담받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고맙다, 지영아. 당신 덕분이야. 천만에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의지했었어.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돼요. 응. 나도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매일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탁구도 배우시고 요가도 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습니다. 오늘 탁구 모임 있어서 저녁 늦을 것 같아. 네, 어머님. 즐겁게 다녀오세요. 저녁은 당신 알아서 먹어. 냉장고에 반찬 있어. 네,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외출하시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날이 편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저녁에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오늘 탁구 시합 했는데 내가 이겼어. 와, 정말요? 축하해요. 하, 고맙다. 덕분에 기분 좋아. 저녁 드셨어요? 응. 밖에서 친구들이랑 먹었어. 당신은? 저도 먹었어요. 그래. 그럼 차라도 한잔 할래? 네, 좋아요.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지영아. 네. 고맙다. 갑자기 왜요? 그냥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어머님이 노력하신 거예요.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잖아. 그때 내가 정신 차렸어. 처음엔 섭섭했어.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싶었지. 죄송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어머님, 나도 알았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의지했다는 거.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 당신이라도 붙잡고 싶었어. 이제 괜찮으시죠? 응, 이제 괜찮아.
친구들도 생겼고 할 일도 생겼고 다행이에요. 정말 고맙다 지영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둘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그것도 정말 다리에 쥐가 났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기꺼이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세요? 응, 오늘따라 좀 심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고맙다. 괜찮아요. 이제 가끔이잖아요. 그래, 예전처럼 매일 깨워서 미안했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발령이 났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기뻤습니다. 여보, 진짜 언제 와? 다음 주부터 출근이래. 이번 주말에 짐 싸서 올라갈게. 드디어네. 응,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도 고마워. 주말이 됐습니다. 남편이 짐을 싸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오, 우리 아들 왔어. 시어머니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치? 나 요즘 탁구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바빠. 다행이에요. 지영이가 잘 챙겨줬나봐요. 응,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따로 살까요? 집도 좁고 해서.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나 여기 좋아. 지영이랑 같이 살고 싶어. 정말요? 응, 지영이가 나한테 딸 같아. 이제 우리 정말 가족 같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어머님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하,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남편이 저를 보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건배, 건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내가 미안했던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엄마? 예전에 매일 새벽에 지영이 깨운 거. 진짜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 이기적이었어. 이젠 괜찮으시죠? 응. 덕분에 당신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었어. 어머님, 정말 고맙다, 지영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부터 잘하면 돼.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SHORTS CUT 3.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정말 건강하십니다. 다리에 쥐도 거의 나지 않으세요. 가끔 나시면 당신이 알아서 처치하십니다. 혼자서도 잘하십니다. 정말 힘드실 때만 저를 부르십니다. 지영아, 미안한데 오늘 좀 심한 것 같아. 네, 금방 갈게요. 그럴 때면 저는 기꺼이 달려갑니다. 이젠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이 되니까요. 시어머니는 매일 노인정에 가십니다. 탁구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십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님. 걱정 마. 나 이제 건강해.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우리 며느리. 저도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만족해 하십니다. 윤대리, 요즘 정말 좋아요. 승진 대상자로 추천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잘한 거죠? 계속 이렇게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여보, 고마워. 왜? 우리 엄마 잘 챙겨줘서.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야, 어머님이 잘하신 거지.
그래도 당신 덕분이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계속 참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그냥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마사지만 해드렸다면 아마 저는 회사를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더 나빠졌을 거예요. 서로 원망하면서 살았겠죠. 남편과도 멀어졌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덕분에 시어머니도 솔직해지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당신의 우울함을, 당신의 힘듦을,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는 것, 무한정 참을 수 없다는 것, 그걸 말씀드렸더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솔직한 거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이해와 배려는 소통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당신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덕분에 내가 살 것 같아. 어머님도 용기 내셔서 변하신 거예요.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 됐지? 네, 정말요.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네, 어머님. 오래오래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든 순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솔직함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의 외로움을 눈치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입니다.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 내서 병원에 가보세요. 상담받고 약 먹으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저희 시어머니처럼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